뇌종양은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양성이랑 악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이라는 결국 이제 뇌암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양성 뇌종양은 우리가 흔히 물혹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종양이 자라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종양이 우리가 흔히 구분할 때는 2배로 커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인데, 양성 종양 물록 같은 경우에는 2배로 커지는데 5년, 10년, 어떤 경우에는 뭐 2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혹이 빨리 그 중에서도 빨리 자라는 혹 같으면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혹도 있고요. 암이라는 것은 자라는 속도가 2배로 자라는 때 한 달, 2달 또는 뭐 3달, 4달밖에 안 걸리는 경우 같으면 10배로 커진다는데 뭐 1년도 안 걸린다 그러면 환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도 혹이 남으면 또 남은 혹이 또 금방 2배, 3배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위의 다른 장기의 혹이랑 좀 다르게 뇌종양은 뇌는 이제 모든 증상을 다 나타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뇌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만큼이나 운동신경에 종양이 있으면은 마비 증상이 있고, 감각신경에 종양이 있으면 감각마비가 있을 수 있죠. 언어 중추에 생기면 말을 못하고, 무슨 뇌신경에 생긴다면 눈이 돌아간다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막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하고 혹이 크는 속도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하고 증상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를 수도 있어서 참 이렇게 증상을 미리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뇌종양을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미 CT나 MRI 같은 기본 검사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기능적 MRI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핵의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뇌 기능 자체를 보는 그런 검사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하고 마찬가지로 수술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종양의 치료의 기본 원칙은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제 치료, 요새 최근에 나온 유전자 치료나 면역요법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술로 100% 혹을 다 제거를 했다 그러면 완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면 그걸로서 완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 종류, 뇌암인데, 뇌암은 이렇게 혹이 정상적인 정상뇌랑 이 혹이랑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스며들듯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교종세포암, 우리가 가장 많은 교종을 치료하기 어려운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면 이것은 종양이 한 곳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모여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포 줄기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종양이 퍼져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환자가 이 경우 같으면은 종양세포하고 이 정상적인 뇌세포랑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종양이라고 그럴 때 이 스폰지 속에 물이 스며들어 있듯이,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스폰지 손상 없이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술로 이만큼을 가능한 많이 제거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제거했다 그래도 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추가 치료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가 있겠죠. 유전자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면역요법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보조적인 요법으로 많이 쓰이고, 주 치료는 결국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겠죠. 문제는 이제 항암제 치료인데, 항암제 이제 쓰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이제 주사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주사제는 예를 들어서 몸에 한 곳, 새 종양이 있는데 주사제를 쓰게 되면 온몸에 그런 항암제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항암제가 딱 그 암만 죽이는 항암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상인 조직에도 조금의 손상을 주게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있는 뇌 조직을, 암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전신에 그 항암제가 돌아다니니까 다른 장기들에도 큰 피해를 주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골수세포가 많이 억제가 돼서 우리가 백혈구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백혈구 수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 있는 방어군이거든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자기 몸에 백혈구가 이 나쁜 균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면역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항암제를 써서 이제 전체적인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사소한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항암제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구역질을 한다든지 토한다든지 먹지를 못합니다. 암 환자가 잘 먹고 자기 면역성을 키워야지만 암세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항암제가 그런 못 먹게 하고 환자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역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개발된 약들이 먹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항암제는 이제 주사 항암제보다 그런 독성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느 한 곳의 목표를 위해서 온몸에 이제 약기운이 돌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글라이델이라는 씹는 항암제가 나왔어요. 씹는 항암제는 뇌의 특성을 가장 잘 적용한 그런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뇌라는 곳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보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든지 다른 약물을 쓴다든지 해도 대부분의 약들은 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보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 항암제나 먹는 항암제를 쓸 때는 우리가 뇌에 직접 그 뇌암에 도달하는 적정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직접 뇌 조직에다 심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같은 농도의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훨씬 더 높을 테고, 또 실제로 들어가는 용량도 훨씬 더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이 글라이델이라는 약은 아주 조그마한 원판으로 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 물질입니다. 거기에다가 뇌 종양에 잘 드는 항암제를 직접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여서 머릿속에 심어두면은 그게 고분자가 몸속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항암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조금씩 이제 종양 세포에 이제 직접 닿게 되죠. 그래서 다른 전신에 영향을 전혀 안 주게 되죠. 국소적으로만 항암제가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농도도 원하는 것만큼 더 높여줄 수가 있죠. 효과도 고분자에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농도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 항암제나 먹는 항암제가 한번 약을 먹으면 효과가 2,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가고는 그냥 딱 거치는 데 비해서 적어도 5개월, 6개월 동안 약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거죠. 글라이데이드라는 약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불과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몇 환자를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합병증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굉장히 편안해 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사용한 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교종 중에서 우리가 뇌종양 중에서는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모세포종에서, 교모세포종은 평균 수명이 연 단위도 아니고 우리가 주 단위로 따졌을 때 50주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수술 그런 걸 다 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국소적으로 그렇게 약물을 이렇게 투여를 하고 나서 지금 3년째 이제 재발 없이 잘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워낙 이제 추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다른 환자에 비해서 경험했던 환자에 비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다른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걸 봐서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